그 다음에 이제 엽산 안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임신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와서 우는 산모분들도 계세요. 어떻게 엽산을 안 먹기 시작했는데 저 임신해서 이제 어떻게 해요? 당연히 사실 여러 가지 챙기면 좋기는 하는데 최소한 이거는 꼭 먹어야 돼. 이제 그거 세 가지를 임신 전 기간에 걸쳐서 꼽는다고 하면 1번 엽산, 2번 철분제, 그다음에 3번 비타민 D 그렇게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엽산은 먹는 이유 자체가 신경관 결손증이라고 아기가 뇌랑 그다음에 척수를 잇는 그런 신경관 다발에 중간에 이제 빈 공간이 생긴다든지 풍선처럼 기형이 동반이 된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예방하려고 먹는 거기는 하거든요. 보통 3개월 정도 전부터 해가지고 엽산은 복용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엽산은 400 마이크로그램 이상이면 이제 적정 용량이라고 얘기를 해요. 요즘에 되게 다양하게 나와 있어서 400짜리도 있고 600짜리도 있고 800짜리도 있거든요. 내가 종합을 이미 먹고 있는 상태야. 그럼 종합에는 최근에 나온 것들 보니까 600 이상씩은 들어가 있어서 그거 드시면 엽산 따로 안 드셔도 괜찮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엽산 안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임신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와서 우는 산모분들도 계세요. 어떻게 엽산을 안 먹기 시작했는데 저 임신해서 이제 어떻게 해요? 지금부터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신경관이 만들어지는 시기가 임신하고 첫 한 15주 정도까지이기 때문에 그 시기 동안 내가 엽산을 안 먹은 상태에서 임신이 발견돼도 15주까지 계속 쭉 같이 간다고 하면 문제는 없으세요. 근데 우리가 엽산 드시는 분들 중에 이 400, 600, 800 뭐라도 상관은 없거든요. 근데 이걸로 충분하지 않은 분들이 간혹 계시기는 하세요. 내가 옛날에 신경관 결손증 있는 아기를 출산한 적이 있다든지 요거 검사했는데 내가 엽산을 만드는 그런 과정에 문제가 있는 유전자에 문제가 있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분들은 고용량으로 처방 따로 받으셔야 되시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엄마가 본의 아니게 내가 내 질환 때문에 이제 항경련제 같은 거 드시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약 중에서는 엽산 대사 과정에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제 또 고용량으로 처방 받으셔야 되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주치의한테 처방 꼭 받으시면서 똑같이 3개월 전부터는 고용량으로 드시기 시작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다음에 비타민 D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 비타민 D를 챙기고 있어요. 이러면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내가 너무 결핍이면 같이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햇빛에 이렇게 노출되면 합성이 된다고는 하는데 정상적으로 햇빛 봐서 합성하는 건 기대하기가 조금 힘들기는 하고, 요거는 복용을 조금 해주시는 게 좋은 게 이게 결핍일 때 보충이 안 되면 우리가 임신성 당뇨나 임신성 고혈압 위험이 조금 임신 중에 올라간다고 돼 있기는 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4000IU까지는 드세요 이렇게 얘기는 하고, 정상이면 사실 600에서 1000 먹어도 상관은 없는데 보통 정상이 아닌 상태로 시작을 하시니까 보통 2000이나 아니면 너무 결핍이다 그럼 4000이나 그렇게 해서 얹어서 주시는 게 건강한 것 같아요. 비타민 D는 알약이든 드롭이든 식사랑 같이 먹는 게 흡수도가 빨라요. 지용성 비타민이라서 둘 다 흡수도 자체는 크게 차이는 안 나는 것 같기는 한데, 비타민 D가 우리 먹을 때 약간 니글거린다 아니면 이게 알약이 커서 입덧 너무 심할 때는 잘 못 드시거든요. 그때 드롭으로 먹으면 아무래도 목구멍에 걸리는 부분들이 해결이 되고, 철분제는 사실 내가 평상시에 임신 준비하면서 내가 너무 빈혈이 있어요 이런 분들 아니시면 초창기부터 드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철분제는 너무 고용량 들어가면 칼슘이랑 서로 이제 경쟁하면서 들어가는 거라 칼슘 흡수를 조금 방해할 수도 있고, 일단은 변비 생기거나 설사 생기거나 약간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이런 위장관에 자극 증상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빈혈이 딱히 없다고 하면 철분제를 초반부터 먹을 필요는 없고요. 근데 나중에 한 24주, 25주 됐을 때 그때 이제 아기가 자라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아기 자라면 엄마 혈액량도 늘어나고 하면서 아기가 뺏어가서 내가 부족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조금 많이 드셔야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16주 지나면 워밍업 하듯이 이제 창고에 조금 쌓아놓는 느낌으로 나중에 필요하면 꺼내서 쓰라고, 그래서 그렇게 슬슬 드시는 게 좋고, 이제 20주 넘어가면 그때는 이제 넣기 바쁘게 꺼내갈 거라서 그때부터는 바짝 드시는 걸로 보시면 좋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한 24주, 5주쯤 되면 어차피 임신성 당뇨 검사하면서 피 검사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번 중간 점검하시고 모자르면 이제 추가로 더 얹어서 드시거나 그렇게 보시는데, 산모분들 이게 가끔씩 철분제 추가했더니 변비 생겨서 빼먹었어요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 있는데, 사실 철분제는 우리가 산소 전달력이랑 관련이 있는 거라서 내가 어지러운 거 좀 참지 뭐가 아니고 애기한테 들어간 산소량이 같이 살짝 줄 수 있어서 우선순위를 정한다고 하면 변비가 철분제 먹고 생겼다 그럼 철분제는 변비 생기도록 드시고 변비약을
약을 먹어서 이걸 해결을 하시는 게 낫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철분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액상이랑 알약이랑 이렇게 제제가 두 개가 있는데, 그냥 내가 철분제 알약 먹어도 별로 그렇게 속에 불편하거나 뭐 변비나 설사 안 왔어요 이런 분들은 알약을 유지하셔도 괜찮으세요. 액상 같은 경우에는 위장관 트러블이 좀 덜 생긴다고 얘기는 하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게 액상이 약간 쇠 냄새가 나요. 그래서 이 냄새가 별로 그렇게 크게 거슬리지 않다고 하면 액상이 흡수도라든지 아니면 변비나 이런 거에는 훨씬 좋을 거고, 난 냄새가 극복이 안 될 것 같아 하시면 알약으로라도 변비약 먹어가면서라도 그렇게 해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